사람들은 내게 묻곤 한다. 왜 그렇게 쏘가리 낚시만 고집하냐고. 글쎄, 왜일까? 대부분의 남자애들처럼 나 역시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낚시를 시작하게 됐다. 활동적이었던 동생은 지루한 낚시에 금방 흥미를 잃었지만 기다림 끝에 오는 그 짜릿한 손맛에 취해 나는 항상 아버지를 따라 나서곤 했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의 낚시는 즐거운 추억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나에겐 요구불만이기도 했다. 아버지는 주로 내게 떡밥 만드는 임무를 부여했는데 나는 항상 내 낚싯대로 낚시를 하고 싶었다. 가끔 작은 낚싯대를 하나 따로 펴주실 때도 있었는데 어린아이가 자꾸 줄이 엉키는 게 아버지 입장에선 귀찮았던 모양이다. 참을성이 많은 나였지만 어린아이에게 떡밥만 만들라고 하는 건 너무 가혹한 처사였다. 자연스레 아버지를 따라 나서는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새로운 낚싯대를 들고 오셨는데 그 낚싯대는 던지고 감기만 해도 고기가 잡히는 신기한 낚싯대였다. 그 시기에 온 떡밥이 없이도 말이다. 내가 처음 루어 낚시를 알게 된 순간이었다. 그 이후로는 아버지와 자주 꺽지 낚시를 다니게 되었다. 강은 맑았고 고기는 지천에 널려있는 좋은 시절이었다. 사춘기를 겪으며 아버지와의 사이가 나빠지기 시작했다. 가정을 등한시하며 어머니를 고생시키는 아버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다. 자연스레 아버지와의 사이는 멀어졌고 서울로 대학을 가게 되면서 낚시도 내 인생에서 멀어져 갔다. 대학 졸업 후 매일 반복되는 회사 생활에 지쳐가고 있을 때 문득 다시 낚시하고 싶어졌다. 꺽지는 어릴 때 질리도록 잡아봤으니 성에 차지 않았다.
한참 베스 낚시가 인기가 있을 때였다. 무작정 낚시점에 들어가 가장 싼 롯데를 구입해 한강과 근처 저수지에서 베스를 잡기 시작했다. 확실히 꺽지보단 큰 고기라 손맛이 좋았다. 그러나 내게 뭔가 부족했다. 어린 시절을 끼었던 맑게 흐르는 강과 자연 그대로의 풍경이 그리웠다. 그때 마침 쏘가리를 알게 됐다. 사진을 보는 순간 나는 쏘가리에 매료됐다. 한강에도 쏘가리가 있었지만 나는 굳이 2~3시간 운전을 해 자연 그대로의 강을 찾았다. 여러 번 도전 끝에 처음 만난 쏘가리의 감동은 평생 잊을 수가 없다. 나는 더욱더 쏘가리에 빠져들었다. 어렸을 때부터 나는 남들보다 습득하는 게 빠른 편이었다. 장점이라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나의 가장 큰 단점이란 걸 깨달았다.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목표를 이루지만 거기서 오는 실증을 견디지 못한다. 뭔가를 하다 일정 수준에 다다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열정이 식어버린다. 아니 어쩌면 그게 나의 한계란 것을 깨닫고 도망가 버리는 건지도 모르겠다. 내가 그렇게 싫어했던 아버지의 무책임함을 닮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오랜만에 찾은 경호강은 여전히 아름답다. 쏘가리 만나기가 힘든 곳인데 큰 비가 온 뒤라 이번엔 운이 좋았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꽤나 오랫동안 즐기고 있는 이 낚시는 아직 실증이 나지 않는다. 사람들은 내게 묻는다. 왜 그렇게 쏘가리 낚시만 고집하냐고. 난 고집하는 게 아니다. 실증나지 않는 것을 감사히 여기며 그저 즐기고 있을 뿐이다. 오늘도 나는 쏘가리를 만나러 강을 찾는다.